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플래너티 신지영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8중9초 세대를 다시 보다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궁금하시죠? 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까지 포스코그룹에서 일을 하다가 중소기업 협력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그들의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중간에 빈 공간들을 채워주는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나와서 홀로서기를 했는데요. 조금만 놀다가 다시 재취업해야지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제가 조직 속에서 있을 때만 아니라 나와서 봤을 때 빈 공간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것들이 많은 기업인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여러분들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요. 8중9초 세대가 누구냐,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이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3가지 비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중9초 세대 누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밀레니얼 세대 아시죠? 네,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 초반생부터 2000년대 초반생까지 출생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20년간의 터울이 있어요. 제 위로 아래로 20년에 있는 연배들이 저랑 같은 세대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정말 재밌는 건요. 1980년대 초반부터 중반생까지는요. 사회적 담론이 이해찬 세대라는 별명이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요즘 Z세대라고 해서 또 사회적 담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요.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극초반생들한테는 여태까지도 이상하게 아무런 별명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 이 사이에 대한 이 세대의 분석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 번만 따라 읽어주실래요? 시작! 8중9초 세대. 처음 들어보셨던 건 제가 기획해서 만들어낸 신조어이기 때문입니다. 네, 8중9초 세대 그럼 특징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개인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 2가지 측면으로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적 측면으로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독립심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심이 강하고 문제 해결력이 좋다라는 걸로 이어지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부모로부터 과도하게 기대감을 받고 자란 세대예요. 그런데 반대로 조직 측면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니까 실무력이 굉장히 탄탄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마인드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믿음직한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도 사회에서도 주목성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업무적 결과를 내는 계층인데도 불구하고 향후 이 사람들은 반드시 5년 안에 한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세대로 급부상할 거라는 겁니다. 자, 핵심이죠. 첫 번째, 어떻게 이들을 이끌 것이냐? 자, 한번 따라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조직 내에서 남다른 핵심으로 인식하라. 네. 소통 측면에서 그리고 업무적 측면에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측면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신입사원 계층, 이 사람들은 90년대생들이겠죠. 그리고 과차장급 이상의 사람들까지 이쪽도 저쪽도 소통이 가능한 세대예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대리 초 시절이었는데요. 신입사원들이 대거 들어왔어요. 이제 제가 상무님 한 분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상무님께서 어쩜 늘어지신 거예요. 신대리, 야 쟤네들 어떻게 만나갈 수 있겠냐? 야
쟤네 퇴사 한 명도 없어야 돼. 야, 나 경영지원 실장이잖아. 그러다가 며칠 고민하시더니 제가 지나가다가 그분 방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멀리서 신혜리야, 이리 와봐, 잠깐만 와봐.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쟤네는 나를 불편해할 거야. 내가 과차장들한테도 물어봤거든. 걔네도 어렵대. 네가 좀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했어요. 윗세대도 아랫세대도 이 세대를 보면 서로를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업무적 측면에서는요, 요즘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 90년대생으로 굉장히 이해를 하시는데 그 세대들에 대한 굉장히 개성 강하고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조직 내에서 오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스펙 좋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조직 내에서는 병아리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사람들의 업무적 공백 분명히 사고를 치겠죠. 그 사고를 누가 메꿔줄 것인가? 과차장님들이 메꿔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그 업무적 갭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남다른 계층을 인식하라는 것인데 참 재미있는 사건은요. 2016년도에 기사들을 보시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칼바람이 불었어요. 구조조정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89초 세대들이 대거 이탈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세대들은 보상금을 많이 받지도 않는데도 대거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스펙을 가진 요즘 젊은이나 8중9초 세대나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구조조정을 할 때 그 영역을 같이 묶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업무적 공백이 대거 발생해서 도저히 수습이 안 되니까 외부 용역을 사거나 프리랜서를 사거나 해서 결국에 주객이 전도돼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하나의 계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 둘. 8중 구초 세대를 위한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조직을 관리하라. 자, 어떤 기관에서요 최근에 15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1000명이나 조사를 했어요. 삶의 만족도, 정신, 신체 건강, 미래, 낙관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재밌는 건 지금 30대들 딱 8중9초 세대죠. 전 영역에서 최저 점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집단적으로 우울증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보니까 어렸을 땐 IMF 시절을 겪고 커서는 금융위기를 겪어서 취업난이 엄청났다. 패배주의가 가득했죠. 그러니까 회사 생활에서도 정서적 지지가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얘기를 할 때 인정에 목말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 잘했어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는 거죠. 너 어려웠구나 라는 인정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커리어를 이어주는 내신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라. 헬리콥터 부모 아시죠? 그 첫 세대가 8중9초 세대가 그 자녀들입니다. 대학, 연애, 취업, 결혼까지 내 삶의 사이클을 부모님이 다 정해주셨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대학교 때 소개팅 들어왔는데요. 어머님이 다 검열하고 나갈까 말까 정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들 아주 많았습니다. 즉 나의 인생 퀘스트, 게임을 깨는 듯한 그 퀘스트를 부모님께서 정해주셨는데 조직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대리과장, 차장 되는 것밖에 사실 없어요. 조직이 나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비전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결국 퇴사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들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들 이들을 다루려면 퀘스트처럼 라이프 사이클처럼 커리어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 비법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직 내에서 남다른 계층을 인정하라. 두 번째,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그들을 육성해야 한다. 세 번째, 커리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어라 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 계시는 기업인들, 저희 담당자들, 그리고 강사님들 모두 다
이 세대가 주는 영향력을 잘 알고 계시고 이 세대가 결국에 우리의 청중이 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이들에 대한 변화를 잘 이해하셔야지 우리가 같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지영이었습니다.